애써 이종훈 감독 대행이나 이제 롯데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도 뭐 찬스가 있다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끝이 난 거죠. 가을 야구 끝났습니까? 끝났죠. 5강 못 들어갑니다. 못 가요. 못 간다고 저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갈 수 있다고? 경우의 수를 보면은 뭐 2등은 못 하겠습니까? 2, 3등도 갈 수 있죠. 남은 경기 다 잡으면은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죠. 제가 뭐 롯데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저도 5강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답답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미 선수들도 다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패배의식이 안 있겠습니까? 이제는 틀렸다 하는 그런 게. 이번에 아쉽네요. NC에게 1승 4패한 게 결정타가 아닌가. 자, 프로야구 이슈와 고스만의 승리 비법까지 송정규 롯데자이언츠 전 우승 단장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롯데의 가을 야구 정말 가능성이 없는지 오늘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경기들을 돌아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때 5일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네. 9월 6일 삼성 라이언즈하고 이제 그 우리 부산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저기는 이제 테일러 와이드너가 나왔고 NC에서 간 테일러 와이드너가 나왔고 롯데는 이제 나균환이가 나왔는데 네. 와이드너가 그 마지막 그 롯데하고 NC에서 시합에서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나균환 선수가 그래도 꾸준한 기복이 없는 선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결국 이제 2회 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삼성의 그 공격시 오재일 선수인가요? 그 유격수 뒤쪽에 유격수하고 레프트 필더 사이에 떨어지는 평범한 플라이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플라이인데 이걸 또 우리의 니코 구드럼이 놓쳤어요. 또 이걸 버벅대다가 네. 이래가지고 무산 만루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나균환이가 침착하게 1점을 주고 끝냈죠. 네. 그리고 6회말 롯데 공격에서 요즘 그 타격에 물이 오른 그 2번 이정훈 선수, 3번 안치홍 선수의 적시타로 2점을 뽑아 2대1로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8회 삼성 공격 시에 이제 우리 김진욱 투수가 올라왔는데 여전히 그 볼 컨트롤에 문제가 있어요. 김진욱 선수가. 예, 그래가지고 7번 유지혁 선수에게 우중간 2루타를 맞고 나서 그냥 8번 이재현, 9번 김지찬, 1번 김현준에게 베이스 온 볼즈 아니면은 히트 바이어 피치드 볼 함으로써 세 타자를 연속으로 허용했거든요. 바로 말루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김현준 선수는 타석에 거의 뒷짐이시고 거의 나와가지고 거의 이렇게 뒤로 이러고 있더라고 그냥요. 이제 어차피 베이스 온 볼즈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이제 컨트롤이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김진욱 선수도 김진욱 투수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네. 구위는 참 좋고 또 희귀한 자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도 빨리 이게 올라오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사상 최악의 외인 선수가 아닌가 이길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의 그 문제가 매 샷마다 눈에 띄는 그 니코 구드럼. 저는 이제 구드럼 선수 보면 참 정말 문제입니다. 힘들더라고요. 보는 내내. 힘들어요. 그리고 프로 선수가 야구하는데 이 보는 이 응원 팬들이 불안감을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프로 선수 경기를 봐야 되는데. 동작이 어딘가 햄스트링 왼쪽 다리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동작 자체가 굉장히 뜹니다. 듬성듬성하니 이렇게 뭐가 운동선수답게 날렵한 느낌이 안 들고 안정감이 별로 없어요. 뒤숭숭해요. 왜 저렇게 던질까? 던지는 것도 그렇고 포구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본인도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 2루수도 봤다, 3루수도 봤다, 유격수도 봤다, 좌익수도 봤다, 우익수도 봤다 하는데 이 선수가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다 겸비한 멀티플레이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왔지만은
이거는 팀에서 뭐 잘못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굉장히 본인도 황당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포지션에 따라서 던지는 그 높이나 강도가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혼란이 오고 그럴 수도 있겠네. 또 구드럼 선수가 보면은 송구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항상. 네. 바로 던지는 걸 별로 못 봤어요. 특히 홈송구 보면은 그냥 그 포수의 오른쪽으로 크게 나간다든지 왼쪽으로 벗어난다든지 참 그런 게 늦고요.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문제가 참 많다고 싶고요. 이런 하자 있는 불량 선수를 후반기 그런 어떤 그 승리의 어떤 변곡점에서 승기를 잡겠다고 생각하여 이 선수를 그 영입한 거죠. 영입한 참 우리 성민규 단장하고 프런트 오피스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외인 뽑아와 가지고 뭐 재미 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5명 다 채웠잖아요, 엔트리를. 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요. 이제 시간도 지났고. 그리고 쇼트 스탑으로도 뭐 구드럼 선수를 이제 빼고 다른 선수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와이드너 선수가 구위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롯데에게는 하여튼 NC 시절부터 강한 면모를 보였고 나균한 투수도 좋은 모습을 보인 경기였지만은 중간 개투조의 부진과 운이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졌습니다. 패배를 네. 했고요. 삼성과의 첫 번째 경기는 그렇죠. 패죠. 네, 예, 1패. 그렇죠. 예.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죠. 예. 9월 7일 목요일 시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태인 선수와 이게 신재민 이제, 선수. 예. 네. 삼성 원태인하고 신재민하고의 시합인데 결국 1대2로 이제 롯데가 이겼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네임밸류로 보면은 원태인이가 훨씬 위죠. 삼성의 에이스였고 네. 국내파 에이스였고 또 심재민 선수는 소위 그 대체용 투수 아니었습니까? 선발. 그리고 선발 투수로서는 최근에 퀘스천 마크였기 때문에 이것도 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핀치 때마다 그 심재민 선수가 운 좋게 3번이나 병살타를 유도해가지고 실점을 많이 막았죠. 그러다가 이제 11회 연장전 끝에 롯데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5회에 네. 삼성 공격 시에 노진혁 쇼스탑이 넘어지면서 공을 잡아 2루로 토스하여 병살타를 유도한 게 정말 모처럼 나온 파인 플레이였습니다. 네, 좋은 수비였어요. 예, 좋은 수비였죠. 네. 롯데 구드럼 선수가 이때는 활약을 했어요. 최초로 3루타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루에 안착을 했죠. 그런데 삼성의 오제일 1루수가 네. 그 짧은 1루 땅볼을 그 롯데에서 쳤는데 이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홈에 던졌으면 안건수가 아웃되든지 홈인을 못했는데 더듬다가 또 안건수가 홈인해서 이제 1대1이 됐죠. 그러다가 11회 초 이제 삼성 공격 시에 이 삼성의 김동진이라고 이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내야 땅볼을 쳤는데 운 좋게 이제 그 투수랑 1루수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사이에 살아나갔어요. 그럼 일단 1루를 뛰어나가면은 그 라인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왼쪽으로 돌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2루로 2루로, 넘어갈 그렇죠. 의도로 보고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롯데에서 공을 던져가지고 터치아웃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번에 롯데에서는 상당히 그 집중해서 잘했던 것 같아요. 또 맞아요. 멍하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그때 만일 김동진 선수가 이런 무심한 플레이를 아니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안타가 나왔는데도 점수로 삼성이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안 했더라면은 그게 이제 삼성이 이길 수도 있었죠. 네. 그런데 이 하나의 김동진 선수의 본헤드 플레이로 이걸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항상 이런 베이스볼 룰을 머릿속에 리마인드 시켜보고 매 시합 순간마다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롯데 선수들도 이런 거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주루 플레이 할 때도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됩니다. 그쵸? 띵킹 네. 베이스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회 말에 이제 롯데가 이기려고
그동안에 연봉값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던 유강남 선수가 3루 쪽으로 쳤는데 그 강한울 3루수인가요? 네. 삼성의 3루수가 이상하게 숏스탑 쪽으로 좀 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 끝내기 안타가 돼서 롯데가 2대1로 이겼죠. 네. 그러니까 시합을 이기려면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셨죠? 우리 국 아나운서님께서도 그 오승환 선수 황당해하는 얼굴. 네, 오승환 선수가 예. 3루 쪽을 보면서 그렇죠. 왜 저기 가 있었냐라는 그러니까. 그 제스처를 보여주거든요. 본인도 물론 면피하고 싶었겠죠. 어. 그 뭐 본인이 옛날 전성기 때 같았으면 그냥 삼진으로 잡을 만한 그런 선수인데 요즘 이제 워낙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힘도 떨어지고 우리 결국은 롯데가 이겼습니다. 이 네, 게임은요. 맞아요. 그래서 예. 삼성과의 그 두 경기 동안은 1승 1패로 그렇죠. 끝났고 예. 이번에는 NC와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NC 어떻게 예. 됩니까? 1차전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이거는 NC 창원구장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시합을 했는데요. 네. 롯데에서는 이제 그 에이스나 다름없는 찰리 반스가 나왔고, 반스. 예, 또 저쪽에 NC에서는 다이노스에서는 이재학 선수라고 조금 이제 옛날에는 잘 던졌습니다만, 에이스였죠. 예,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 값이 떨어진 이재학 선수가 나와서 저는 네임밸류만 보면서 아 찰리 반스가 이기겠구나, 반즈가 나왔는데. 예, 이기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좀 편하게 보겠네 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좀 편하게 보겠네. 예, 1회부터 또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 아이고, 구드럼. 구드럼. 구드럼이 또 한 건 하더라고요.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NC의 그 3번 박건우가 네. 라이트 펜스를 직격하는 장타를 쳤군요. 장타를 쳤어요. 네. 근데 구드럼이 이걸 처음부터 아마 삼성에 있는 박혜민 정도면은 바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라이트 쪽으로도 뛰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포수 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달려갔을 건데 반대 방향으로 일단 돌았거든요. 그래서 날아오는 방향하고 트는 바람 반대로 트는 바람에 그 아주 그 영민한 플레이어들 같으면은 점프하면서 그 펜스 플레이로 해서 공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것도 못하고 또 뒤로 나와가지고 펜스에 맞고 튀어나오는 공을 빨리 잡아가지고 홈송구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뛰어가시는 폼 보셨죠? 저는 그 NC 다이노스에 무슨 외국인 볼보이가 온 줄 알았어요. 뭐가 성금 예. 그 왜 저렇게 뛰나? 아이고. 워낙 이제 키가 크고 이 하체가 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둔하게 보이더라고 뛰는 게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그걸 유강남에게 잘 송구도 못해가지고 1루 주자 서우철을 쉽게 홈인시켜 버렸어요. 이게 참 보기가 좋지 않았고. 아까 그 박혜민 선수는 LG로 이제 이적을 했죠. 이적했죠. 예, 삼성에 있다가 LG로 갔죠. 요거만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참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NC의 권희동을 저는 눈여겨봤는데요. 권희동 선수. 예, 이 선수는 그 타석에 바짝 붙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웅크리는 참 우리 독보적인 그 자세가 있어요. 예. 권희동 선수만의 아니 딱 자세가 있어요. 예, 롯데 팬이 볼 때는 참 기분 나쁜 자세인데 그 자세가 그래요? 예, 하여튼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그래요? 히트바이 피치드볼을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예요. 적극적인 자세죠. 예, 그리고 타격을 하겠다. 예, 인코너에 자신 있다는 이런 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뭐든지 때리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짱이 좋은 폼인데 그것보다도 네. 세 번이나 그 3볼 2스트라이크까지 끌고 가요. 그 반스가 거의 지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3번을 그리 나갔으면 6 곱하기 3 18구를 던진 거예요. 한 선수에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공에서 반지의 공을 쳐가지고 또 결승타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야, 그럼 투수 입장에선 진짜 얄미운 선수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20개 공을 그러니까요. 던지게 했거든요. 그건 투수가 한 80개에서 90개 공을 던진다고 봤을 때 뭐 4분의 1을 한 선수한테 던진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걸 좀 대단합니다. 배워야 된다. 왜냐면 롯데 선수들은 물론 이제 상대방 투수들이 초구부터 카운트를 잡으려고 한가운데는 좀 안 던집니다만 거의 보더라인으로 던지더라도 그렇죠. 보더라인으로 걸치죠. 비교적 쉬운 공을 던진 걸 감안해서 초부터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에이스가 7, 8회가 되더라도 한 9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권희동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늘어져야 맞아요.
빨리 한 5회 정도 하고 이제 내려가게 내려보내야 만들. 돼요. 강판시켜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권희동이가 참 지능 플레이를 하는구나. 이런 건 참 잘했네요. 예, 뭐 그리고 타팀 선수지만. 그렇죠. 칭찬할 네, 만하죠. 칭찬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예, 롯데 선수들이 물론 그렇게 삼고 있겠지만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정말 눈에 띄는 것이 네. 서호철, 야. 김주원, 오영수 이 잘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냥 공수에서 네. 펄펄 날랐습니다. 과거에는 이 김주원이가 에러가 참 많았어요. 그 우리 첫 번째 더비 그 낙동강 그 이 시리즈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네. 결정적인 에러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러도 없고 그냥 펄펄 날라요 공수에서. 그리고 서철이가 얼마나 이게 이 친구가 그 파워풀한 스윙이 돋보였냐면 네. 하여튼 이 선수는 뭐 주저하고 치질 않더라고. 그냥 오면 풀스윙인데 그 이제 그 NC의 기교파 강타자 박건우 있지 않습니까? 박건우 선수. 예, 오른손 타자로서는 최고라는. 맞아요. 박건우가 자기가 잘 치면서도 항상 서호철 타격을 극찬했거든요. 배우고 싶다고. 이거를 깨닫게 한 경기입니다. 그 처음에는 박건우가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일부러 립 서비스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네. 그 생각을 하고 봤더니 정말 잘해요. 서철이가 네. 예사롭지 않은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게. 그리고 이번에 또 이번 시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잃은 게 많은데 7회 말에 그 NC 공격 때 네. 우리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거의 뭐 상머슴이나 마찬가지인 김상수 투수 자주 나왔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예, 항상 나와서 큰 역할을 해줬는데 맞아요. 항상 중간 게이트를 잘하는 선수죠. 예, 잘했죠 정말. 근데 나오자마자 세 명의 타자들을 저 베이스온 볼즈나 사사구. 히트바이 피치드볼로 내보내더라고요. 네. 그들이 바로 근데 이제 그렇게 세 명이나 나오면은 우리 코칭 스텝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든지 뭐 어디 불편하냐? 그렇죠. 경기를 예. 한번 끊고 예. 올라가든지 그렇죠. 마운드로. 바꿔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놔두더라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퍼져 앉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갑자기. 예, 누웠어요. 내전근 근육 파열로 마운드에 주저앉는 불상사가 생겼거든요. 정말 이게 참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참 중요한 역할하는 김상수 선수도 이렇게 잃어버렸고 당분간 한 2주 정도 못 나온다니까. 또 3대2 그때 박빙의 리드를 롯데가 하고 있었죠 아마. 이때 실질적인 에이스나 다름없는 반스가 출전한 상황에서 좀 다른 투수로 빨리 교체할 생각을 왜 못했나 이런 것이 이제 좀 아쉽네요. 예,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뭐 코칭 스텝도 바꿀 투수가 별로 없었겠죠. 워낙 빡빡한 스케줄이다 보니까 그건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더블헤더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더블헤더여서 투수 운영에 대한 뭐 어려움도 있었을 어려움이 건데. 있죠, 사실은. 뭐 그 더블헤더 얘기로 넘어가 보죠. 1차전은 박세웅과 송명기 투수의 대결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네임밸류는 역시 박세웅이가 박세웅입니다. 위죠. 네. 최근에 또 박세웅이가 잘 던졌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트러블 메이커 구드럼이 빠진 시합이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오셨습니까? 안정이 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구드럼이 나오면은 어디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트러블 메이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NC는 보통 1, 2, 3회 이내에 하여튼 점수를 상당히 쉽게 잘 내요 그냥. 그렇죠. 1, 2루에 네. 딱 갖다 놓고 3, 4, 5번에서 그냥 하나 때리면은 바로 들어오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합도 이제 손쉽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대 0으로 항상 보면 한 3, 4회 됐을 때 보면은 NC가 항상 2대 0 정도로 이기고 있어요. 타팀하고 할 때도 보면요. 기회선 제압에 성공을 했죠. 근데 박세웅 선수가 이날따라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6과 3분의 2이닝 동안 근 7회 동안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9개를 잡고 호투를 했습니다. 예, 네. 2점으로 맞고요. 그리고 또 대타로 나온 정훈 선수가 2점 홈런을 쳐가지고 더블 헤더 기선잡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송민기 투수도 굉장히 매우 힘있게 공을 잘 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패전 투수가 중계조가 이제 별로 안 좋아서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만. 네. 더블 헤더는 그러면 1차전은 롯데 승입니다. 롯데 승이죠. 네. 2차전도 저는
1차전에서 이기는 팀이 정신적으로 우월하거든요. 그날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현희하고 저쪽에 NC에는 최성영이가 나와서 뭐 최성영이도 이게 들쑥날쑥한 선수고 한현희도 뭐 한 3, 4위 던지고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다 그래 별로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롯데가 초반에는 치고 나가더라고요. 전준우가 선제에 틀어넘는 날리고 그러면서 전준우가 이날은 펄펄 날랐죠. 혼자서 4타점을 올렸으니까요. 네. 근데 6회 NC 공격 시에서 또 구드럼이 이루수로 이번에는 나왔는데 또 사고를 친 겁니다. 1-4, 1-3루에서 이날따라 박민우 대역으로 나온 세컨드 베이스맨 최정원이라고 네. 당시 그 뭐 18타수 1안타인가 17타수 1안타인가 굉장히 타율이 낮았어요. 엄청 낮네요. 예, 이 선수가 네. 바로 친 공을 그 누굽니까? 구드럼이 전진수비에서 잡았어요. 이거를. 네, 잡았어요. 안타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로 홈으로 던졌으면 아웃시켰는데 네. 빼는데 또 시간이 걸렸어요. 네. 글러브에서 공을 빼는데 그래가지고 또 허둥지둥 던지다가 바로 못 던져서 오영수를 살려주면서 동점으로 만들었죠. 정말 이 선수는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샵도 오영수, 김주원, 서철들이 거침없는 타력으로 승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2차전 더블헤더 2차전은 롯데의 패. 그럼 처음에는 이겼다가 두 번째 경기에서는 패했고요. 패했죠. 또 그 다음 날도 NC였어요. 예, 9월 네. 10일 날 또 일요일 날 창원에서 했거든요. 4차전이고요. 이건 이제 이번 시합의 백미였습니다. 음. 롯데는 에런 윌커슨이 나오고 네. NC는 이제 에릭 페디. 예, 에릭 페디라고 지금 KBO를 거의 뭐 주름 잡는 투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양팀 최고 투수들의 팽팽한 시합인데 지난 시합에서 페디를 쉽게 롯데가 공격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합에서 이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러나 이제 페디가 바로 9월 5일 키움전에서 7이닝을 11개의 스트라이크아웃을 잡은 컨디션이라서 네. 야 이거는 참 어떻게 종잡기가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페디를 하였습니다. 8루가 3분의 1 동안 페디는 거의 뭐 완투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9개의 스트라이크아웃에다가 피안타 겨우 4개. 그때 유강남에게 3개 맞은 겁니다. 유강남에게. 1심점에 기막힌 투구를 했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질 높은 투수에 냈습니다. 롯데는 그냥 시종여일 페디 공에 농락당하며 무기력한 공격을 하다가 패배를 했고요. 네. 그리고 3회에 보면은 그 되는 팀은 무엇이 달라도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3회요? 3회. NC 공격 때 보면 그때 이루수 박민우 대신 나온 19타수 1안타에 오픈 3리 불간 9번 최정은 선수가 네. 희한하게 또 그 윌커슨 공을 쳐가지고 우익선상에 가깝게 떨어지는 3루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쉽게 선취 득점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NC는 운도 따르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손아섭은 3안타를 치면서 고향팀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9회 롯데 안치홍 선수가 그 이용찬 그 스토퍼의 공을 쳐가지고 빨랫줄 거의 안타성 타구를 쳤는데 네. NC의 쇼스탑 김주원이 참 그림 같은 슈퍼 다이빙 캐치를 하는 호수위를 보이며 그 시합을 끝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NC와의 시합을 4시합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 NC는 금년에 그 슈퍼스타 양의지 네. 또 노진혁, 김태군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세대 교체를 잘해가지고 젊음이라는 힘으로 서호철, 오영수, 김주원 또 중견 베테랑들인 손아섭, 박건우, 박민우, 권희동 등이 받쳐주고 에릭 페디, 제이슨 마틴 등 외국인 선수들이 짜임새가 좋네요. 정말 돋보였습니다. 그 롯데도 선수 하나하나를 보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뭐 노세화도 아니고 1, 2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반스나 윌커슨
또 그런 외국인 원투펀치 내세우고 국내파 에이스 박세웅까지 동원하고 거의 3명의 에이스를 내보내고 이렇게 졌다 1승 3패로 끝난 것이 매우 아쉬웠고 네. 냉정하게 그것이 지금 롯데의 지금의 성적 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NC와 롯데와 NC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낙동강 더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상에서는 NC가 확실히 위겠네요. 한수 위죠. 지금은요. 지금 딱 시점에서는. 아, 그렇군요. 물론 뭐 봄에는 롯데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이제 롯데가 우세하게 보였습니다만은 그때 봄에 보면은 롯데가 그냥 뭐 1등도 했던데. 1등 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네. 그래 더 참 잘했죠. 이게 사람 눈이라는 게 간사합니다. 그때 보면 우승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시합. 그렇죠. 어제도 NC였잖아요. 예, 어제 저녁도 이제 이미 이제 맥이 빠질 대로 빠졌죠. 이제 아는 뭐 지금 애써 이종훈 감독 대행이나 이제 롯데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도 뭐 찬스가 있다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끝이 난 거죠. 가을 야구 끝났습니까? 끝났죠. 5강 못 들어갑니다. 아, 못 가요. 못 간다고 저는 경우의 봅니다. 수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아니 갈 수 있다고? 경우의 수를 보면은 뭐 2등은 못 하겠습니까? 2, 3등도 갈 수 있죠. 남은 경기 다 잡으면은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죠. 제가 뭐 롯데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저도 5강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답답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미 선수들도 다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패배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틀렸다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이번에 아쉽네요. NC에게 1승 4패한 게 결정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두산이나 기아나 이런 팀들이 또 못하면은 또 희망이 있어요. 기아도 펄펄 날죠. 두산도 요즘 잘하죠. 이제 희망이라는 건 SSG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롯데랑 자리 바꾸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지금 SSG랑 거의 8게임인가 차이가 나죠 아마. 맞아요. 이래 가지고는 SSG가 정말 과연 5등 자리를 양보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5등은 아마 두산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로서는요.